안녕하세요. 인생 후반전 내 몸 사용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신년 특집 건강한 다이어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친절한 유튜브 주치 가정의학과 전문의 임닥터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세 번에 걸쳐서 네네. 이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안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 네. 운동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네. 그리고 어떤 운동을 시작할 것인가 네. 이런 거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예. 이제 주변에서 그럼 도대체 살은 언제 빼는 거냐? 아니 운동해서 살 빼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데 네. 그럼 살은 어떻게 빼야 돼? 언제 빼야 돼? 이런 또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사실 저도 그게 좀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살은 언제든지 빼도 되죠. 네, 시작을 언제든지 해도 되는데 네. 그래서 제가 권했던 거는 운동을 먼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했던 거였고요. 그렇죠. 사실은 이후에 또 설명하다 보면 왜 그 얘기를 했는지를 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또 이후에 네. 우리들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아, 이거 이제 떡밥을 미리 이렇게 하시는군요. 네, 그거를 전제로 해서 말씀드린다면 특히나 운동을 안 하셨던 분은 저 생각에는 운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본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근력 운동을 예를 든다면 상체, 하체 운동 최소 한 가지 이상.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또래 이상이 되신 분들은 이 흔히 코어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거를 하나 이상. 이거를 일주일 단위로 자기가 스케줄을 정해서 하실 수 있는 이런 정도가 되시면 그 다음에 체중 감량을 내가 이제 해야겠다 마음만 있으시다면 본격적으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체중 감량이라는 게 결국은 네. 좀 식사량을 줄여야 된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식사량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은 운동하고 또 그에 걸맞는 식단을 조절하면서 서서히 빠지긴 해요. 근데 이제 속도가 느리죠. 그렇죠. 네, 뭐 가령 뭐 6개월에 한 1, 2kg. 이거는 운동에서도 빠집니다. 그냥 똑같이 먹는데도. 단 폭식하면 안 돼요. 지금 과식을 하면서 운동한다?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운동 열심히 했으니까 오늘 집에 가서 맥주 한 잔 시원하게 마셔야지. 그러면 안 빠지죠. 네.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먹는 정도의 흔히 말하는 다이어트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그 정도 양을 드시면서 이제 운동하시게 되면은 체중이 아주 서서히 빠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면 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비만 또는 과체중이신 분이다. 그럼 정상 체중으로 자기가 바꿔야겠다. 네. 그러면 최소 현재 체중의 5% 정도 이상은 다 체중 감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이럴 경우에는 다른 운동 외에도 특히나 이제 식사량 조절도 필요하시고 네. 그리고 기타 이제 생활 습관적인 면에서 변화도 필요한 거죠. 네. 보통 이제 흔히 그러잖아요. 누가 밥을 굶으면 네. 왜 밥 안 먹어? 뭐 다이어트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네,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사실 다이어트 하면 네. 뭐 적게 먹기, 뭐 굶기, 네. 뭐 식사량 줄이기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그거 외에도 또 영향을 미치는 그냥 그 가장 생활적인 요소가 있나 보죠. 대표적인 것은 수면이에요. 수면? 네, 예. 이제 늦은 시간에 주무시고 수면량이 적을 경우에는 체중 감량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살이 잘 안 빠진다? 네. 오히려 찔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 찌는 이유는 그때쯤 되면 이제 배고프니까 또 먹기도 되고 사실은 이제 뭐냐면 그 수면할 때쯤에 몸에서는 지방을 소비하는 이런 구조로 대사가 이루어져요. 근데 수면이 이제 불규칙해지거나 아니면 늦게 주무시거나 이렇게 되면 몸에서 이제 그 지방이 소모되는 그 대사가 저해되는 거죠. 그러니까 편하게 많이 자면 네. 몸 안에서 이제 지방이 분해가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몸에서 이제 지방이 소비가 되죠. 네. 그래서 실제로 체중 감량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식사량도 조절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느끼십니다. 본인이 잘 주무신 날 다음날 아침에 체중 쟀을 때랑 아침에 이제 체중계 올라갔을 때 네네 그러지 않을 때랑 다르다는 거를 아마 아시게 될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생활 습관 중에 하나가 이제 수면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식사량을 조절하는데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식사량을 줄이면 당연히 살은 빠지겠죠. 그러겠죠. 아무래도. 체중은 줄겠죠. 들어오는 게 없고 소비는 계속 하니까 문제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 그걸 항상적으로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거고. 그렇죠. 연료가 덜 들어가니까 네, 힘 네. 움직이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잘못될 경우에 이게 근육이 양이 준 문제점이 생겨요. 근손실. 근손실. 그쵸.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이 네. 얘기하는. 그렇죠. 근손실이 발생하죠. 그러면 우리가 건강해지려고 지금 체중도 관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잘못하면 근손실이 생긴다는 거는 그 우리의 목표에 이제 상충되잖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체중 감량이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근육량을 유지 또는 키운다는 거하고는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이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뭐 어떤 게 좋을 것이냐. 네. 그래서 운동을 먼저 습관화를 드리자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운동이 습관화되면 그 식이 조절할 때도 관점이 좀 달라지는 게 있어요. 보통 다이어트다 또는 하면은 체중만 보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런데 이제 운동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생각을 본인도 하게 되는 거죠. 애써서 운동하는데 네. 애써서 운동해서 그나마 없는 근육을 조금이라도 키웠단 말이에요. 근데 다이어트 한다고 근육량이 소실되면은 좀 뭔가 본인도 허탈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손실을 최소화하는 그런 다이어트를 그러니까 식사량 조절을 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연스럽게. 네네. 그리고 그게 건강한 다이어트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럴 것 같아요, 진짜. 네네. 그래서 운동을 하셨던 분의 경우에는 뭐 바로 시작해도 되겠지만 운동을 안 하셨던 분의 경우에는 그렇게 운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습관화 본인이 생활 사이클 무슨 요일에는 뭐 한다 이런 게 어느 정도 사이클이 정해지잖아요. 그리고 운동을 좀 하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관심이 되니까 어떻게 운동하면 좋은지도 좀 찾아보기도 되고 근육량을 키우려면 뭐가 중요한지도 찾아보게 되고 그럼 그때쯤 되면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뭐 닭가슴살을 먹어야 되는데 이런 정도를 이제 아시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 정도 상태에서 아마 오늘 이야기를 이제 또는 이후에 식사량 조절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으시면 훨씬 도움도 되고 이제 그 식사량 조절에 대해서 좀 더 잘 접근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래서 이제 운동을 전혀 안 하시던 분들 같은 경우는 임 닥터가 운동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 이해가 되네요. 사실 이제 이 체중 감량이나 다이어트를 이제 몸무게 줄이는 거 위주로만 보면 뭐 굶어서 5kg를 빼나 그렇죠.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근육이 생기면서 5kg를 빼나 똑같은 거지만 이 똑같은 5kg를 빼도 그 몸 상태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이유가 또 다르죠. 일단 체중 감량을 성공했는데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건강한 몸을 유지할 거냐. 이 측면에서도 운동이라는 요소가 또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운동을 습관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운동을 하는 과정이 이 흔히 말하는 복부 지방을 줄이는 과정하고도 대사적으로 또 밀접히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보다 이제 체중 감량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복부 지방을 줄이는 또 목표가 있잖아요.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도 운동을 습관하는 게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체중 감량 뭐 바로 시작하셔도 되지만 일단은 운동 습관을 기르고 운동이 좋은 토대가 돼야 된다. 이걸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덧붙이자면 이게 본격적인 식사량을 줄이는 것을 다른 어떤 체중 감량 방법과 같이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외에도 두 가지 정도는 먼저 할 수 있는 거죠. 충분한 수면을 취한다. 그 다음에 정규 식사 시간 외에 간식을 줄인다. 또는 아예 안 먹는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식사량 조절 전에 할 수 있는 게 이 간식 끊기. 이 두 가지를 먼저 하면서 운동을 하면 현재의 운동량으로 체중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나한테 미치는구나. 나한테는 어느 정도의 운동량이구나. 이거를 어느 정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런 거를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식사량 조절을 통해서 체중량을 본격적으로 하시면 이제 식사량 조절이 체중에 대해서 어떤 영향이 있구나. 운동은 또 어느 정도 영향이 있구나. 그런 거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유지 가능한 체중 관리 방법을 본인만의 방법을 터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딱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서너 가지 딱 정리가 되네요. 꾸준한 운동, 네. 충분한 수면, 네. 간식 끊기, 네. 그리고 여기서 정점을 찍을 수 있는 게 식사량 조절.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만큼 또 식사량을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 싶은데 요거는 다음 편에 한번 들어보는 걸로 하죠. 네, 다음 편에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하시죠. 네, 그러면 다음은 식이 조절이라고 보통 표현하나요? 어떻게 표현하나요? 아, 뭐 식사량 조절이라고 식사량 조절?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편에서는 저희가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한 식사량 조절, 네, 일단 이론편을 먼저 하죠.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